이 피해자들 또 유족들의 예, 맺힌 한이 풀리지 예, 않아서 그럴 텐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념사에서요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잠깐만 듣고 와볼까요? 예,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진실 규명이 안 된 게 이 발포 누가 했는가, 민간인 학살 문제, 또 헬기 사격, 은폐 조작 뭐 이런 문제들. 자, 우리 최백우 교수님은 이 5.18 하면은 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그 대학생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소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그 서울역 해군 이런 얘기 됐잖아요. 예, 그 얘기를 일반 국민들은 상당수는 모를 텐데, 예, 80년 5월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신군부를 이제 규탄하기 위해서 이제 수십 개 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서울 이제 그 소위 남대문 주변으로 시청 주변에 네, 해가지고 규탄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향후 이제 어떤 이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역 이제 대합실 거기 그 카페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예, 거기서 학생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향후 진로에 대해서 예,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신재철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 저도 이제 당시였군요. 저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건국대학교 이제 비상학생 총회 대표 학생들을 끌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표로서도 거기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 때문에 이제 산 예. 증인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예, 그 광주로 내려가시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때 그거 했던 것은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었었습니다. 그 전에. 예, 전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서울역에서 어쨌든 간에 그 심재철 지금 의원 섞어 몇 명이 회군하는 걸 주도하는 것에서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었어요. 네. 반발이 많은데 그런 식의 결정에 이제 그 동의할 수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이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전국 학생 대표자들의 또 이제 그러니까는 그 회의가 였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밤새서 회의를 하는데 음. 새벽녘 때 이제 12시가 넘어서 보니까는 지방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서는 계명대 제가 그때 기억이 계명대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머리에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이제 이렇게 그 흥건한 이런 상태 속에서 예. 올라와서 이제 지방의 상황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분위기였었어요. 그게 5.18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 5.18 얘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직전이었었습니다. 직전에. 예. 그래서 이제 제 기억하기에는 그게 이제 5월 14일 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그 회의, 심야 회의 끝나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계엄군이 들어와가지고요. 다들 막 연행해 가고 학생 대표들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부들은 이제 도망가고 막 아수라장이 됐죠. 이게 지금 저는 서울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나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예. 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네. 제 친구 그 이제 부친이 당시에 그 이 천주교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저희 노동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그 책임자로 있었던 이제 아버님이 있었는데요. 네. 그분 통해서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광주 상황을 전해 들었죠. 전해 듣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광주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호응 집회를 예. 시도를 이제 몇 차례 이제 그러니까 했는데 다 이제 그 당시는 뭐 온 서울 시내에 이제 계엄군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소수만 모이기만 해도 다 이제 잡아가고 다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광주 사태를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해 들으면서 이제 간략하게 들은 거죠. 광주에 이제 그러니까 군인이 들어와서 이제 그 무참하게 이제 그거 했다는 얘기를. 예. 근데 예.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 하셨으니까 교수님은 예. 그나마 아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 당시에 몰랐죠.
대부분. 몰랐습니다. 철저히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돼 있고. 예. 아유, 그리고 참, 언론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예. 참 지금 이렇게 그 실상을 파헤친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우리 영화 택시 운전사 3년 전에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예. 잠시 예. 후에 이제 그 김사복 선생 아드님하고 이제 인터뷰가 예. 예정돼 예. 있는데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어떻게 국가 권력을 장악한 군이 우리 국민을 시위에 참가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어린 아이도 그렇고 뭐 임신부 가리지 않고 총을 쏴서 우리 국민을 죽였다는 사실이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데요. 아무리 그렇죠. 생각해도. 국가의 존재 이유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행위를 한 거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는 군인이 그러니까는 국민을 그러니까는 오히려 무참하게 그러니까 살육을 하고 여기니까는 이건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이거는 죄악이고 네. 그리고 자국의 군대한테 그러니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저항을 했다는 것은요. 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음. 사실 저는 그 박정희 시스템에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을요. 네. 박정희 시스템은 사실 저는 뭐 인권 탄압이냐 뭐 이런 건 전 두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가장 강한 건 뭐냐면은 국민들을 다시 그러니까는 이 동물 혹은 짐승처럼 살기를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정의감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예.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마 기억도 안 나실 텐데요. 방송국에서 그러니까는 인걱정이라는 프로를 방영을 준비를 하니까는 예. 그거를 그러니까는 방영을 못하게 했었어요. 아, 그래. 그 내용이 인걱정이니까 좀, 일종의 의정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정의감이 이렇게 이제 발로가 된다고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는 드라마로 방영을 못하게 할 정도로 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냐면은 그런 탄압의 이제 공포 속에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이제 변화시킨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가 폭력으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공권력으로 국민을 이제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던지고 이제 사실 저항을 한 거죠. 그걸 거부한 그렇죠. 거죠. 예. 방주 사태라는 것은요. 참, 사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는 오늘의 촛불혁명이라든가 2016년 촛불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K방이라든가 이게 다 거기에 뿌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희생의 결과로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그러니까 문화적인 역량을 굉장히 저는 성장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참 그 당시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 또 일단은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런 시대 상황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또 네. 그 반면에 또 이런 지적할 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고 오늘 근데 문제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요. 예. 우리가 이제 먹고 그다음에 종족을 번식하는 건 다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지만은 예.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4단 7정을 얘기하잖아요. 맹자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일종의 뭐냐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의감, 최소한의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그러니까는 이제 다 이제 이 짓누르고 억압하고 예.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만 그러니까 안주한 살라고 이렇게 이제 길들이 강요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다고 이제 저항을 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나라면 그날 전남도청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날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그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위기 상황 그다음에 그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각 개인들이 사실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저는 그런 잠재력들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한테는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뭐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조차도
국가가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라고 만든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국민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탄압을 하고 사육을 하는 이런 것에 누가 사실은 거기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자리를 그러니까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물음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날 네. 5.18 만약에 현장에 있다면 끝까지 전남도청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 근데 대답을 옆에 많은 그러니까 친구 많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가는 걸 보고서는 예. 사실 근데 이렇게 그 자리를 뜨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정말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고 빨리 하루빨리 오늘이 있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사실은 이 그러니까요.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른 그 진실 규명이나 하루빨리 좀 됐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그 미국 실업률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예. 지금 저도 매스컴 이렇게 보면은 지난 한 두어 달간이죠. 한 8주 그 정도 되는 네. 기간에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그러니까 나 이제 새롭게 실업자가 됐다 하면서 수당 그렇죠. 신청한 건수가 이게 지금 3천만 건이 넘는다면서요. 3,300만 명. 3,300만 건. 3,300만 명. 3,300만 명이면요. 예.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22.5%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 경제활동 인구 한 1억 5천만? 1억 6천만? 1억 6천만 명이 좀 1억 넘습니다. 6천만. 예. 예. 근데 그 중에 한 22.5%, 약 23%에 해당되는 건데, 반올림하면요. 예. 이게 기존 실업률은 제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신규니까요. 엄청난 기존 거네요. 실업률이 한 그러니까 3.5에서 4%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실 그러니까 25% 돌파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 그러니까 25% 예. 25% 대공황 때가 돌파가 25%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경제 위기다 할 때가 바로 대공황 때인데 예,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사실 코로나 전에는 미국 실업률이요. 예, 이게 역사상 제일 좋다 막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1970년 이래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는 70년이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 50년 전 동안에 확 낮았던 적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이요. 그러니까요. 실업률이 사상 제일 낮았다. 그러니까 거의 예. 완전 고용 수준이다 막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거의 완전 고용이 아니라 그 연준에서 얘기하는 완전 고용은 한 4.5%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그렇습니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대 실업률을 보이던 미국이 한 두 달 만에 지금 25%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근데 이제 현상을.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방역의 실패인 거예요. 방역의 실패. 예. 방역의 실패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끔찍한 게 뭐냐면요. 예. 지금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다시 경제활동 재개를 지금 서두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실업자가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가 미국은 실업자가 되는 순간에요. 네. 실업자가 됐을 때 의존할 수 있는 소득이 실업급여잖아요. 예.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그렇게 이 실업급여 부은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한 게 6개월입니다. 아, 6개월만 6개월 받습니까? 넘으면 더 이상 지원 안 해줘요. 우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우리는 9개월까지죠. 그렇죠.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달 더 늘려가지고 9개월까지고요. 예. 근데 이제 6개월까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은 미국의 대부분 그러니까는 이 의료보험은요 일자리하고 연계돼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최저소득자들, 그러니까 빈곤층 이하의 소득자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노년층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사람들 빼놓고는요 예. 다 직장과 관련돼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직장이 있어야 이제 돈을 벌고 있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전국민 의료보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 기반한 그러니까 의료보험인 거예요. 직장이 있대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되게 소수 잘 사는 사람들은 민간보험을 이용을 하고 있고 한 6% 정도는요. 아, 예. 오바마가 개혁을 한 게 그나마 한 것이 뭐냐면 차상위 계층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했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 소득으로 보게 되면요. 월 소득으로 보게 되면 한 320만 원 그러니까 이하인 사람들에 예.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좀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가입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아, 예. 여전히 뭐냐면은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직장과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한 10%는 그러니까 또 보험에 가입을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장기 실업자가 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빠지냐면요.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보험 서비스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고요. 예.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까지 돼버리는 거죠. 아. 미성년자, 예. 부양가족까지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생존의 이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이렇게 되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우리가 사망자 중에 보게 되면은 예. 흑인이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의 43%가 돼요. 아, 그렇습니까? 흑인이 예, 43%. 근데 흑인의 인구 비율은 한 13%뿐이 안 됩니다. 전체 인구예요. 아, 그래요. 예. 오. 전체 인구의 13%뿐이 안 되는데 사망자는 거의 43%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병원을 못 가니까 의료 혜택을 그렇죠. 못 받아서 사망자가 많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노동시장 유연화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는 해고하기 쉬워요. 아하, 예. 임시직은 첫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안 좋게 되면 기업들은 다 이렇게 해고를 합니다. 근데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려면은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회보장제도는 굉장히 취약하면서 의료보험 지금 얘기했듯이요. 아, 예. 취약하면서 노동시장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니까는 이런 예. 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게 오래된 거예요. 80대부터 지금까지 하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길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짧게 해놨냐면요. 예. 그게 짧아야지만이 빨리 노동시장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빨리빨리 그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80년대는 그거 가지고 실업률을 많이 그러니까 낮추는 데 효과도 봤어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직장을 안 잡게 되면은 의료보험이 끊어지니까요. 예. 뒤를 쓰고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서라도요. 예. 사회보장도 약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유럽보다도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췄다고 자기들 노동시장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미국 학자들이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19로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금 경제활동을 재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저기 이태원 클럽발 이런 것처럼 다시 안 나타난 벌도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실업률이 폭등하면서 이제 그 실업자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으면서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교수님. 다음 주에 네.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